예전에 2020년에 4차 인간 EBS에서 한 내용이 이제야 보였습니다. 사람의 뇌는 정기적으로 조종할 수 있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은 인테리어 업자와 연루된 사람들이 이용하는 내용입니다. 그 인테리어 업자는 AI와 관련된 회사와 조인된 업체겠죠. 혹은 뒷돈을 받은 업체거나 한 가정의 전기 배선을 전기장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집은 특정한 기간에 전기장판으로 만들어 그곳에 사는 사람을 온몸에 전기가 흐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미세 전류가 흘렀을 때 사람을 조종할 수 있나? 음파를 쏴서 조종할 수 있습니다. 창문에 음파를 쏴서 그 목소리를 계속 듣게 함으로써 그 목소리와 그 목소리의 주인공과 미세 전류가 온몸에 퍼져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그 사람이 만약 임사체험을 한 무당과 같은 체질이 되었다면 더욱 쉽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업체 스폰을 떠넘기고 그리고 업체에서 그 사람을 조종하거나 이용하거나 혹은 업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가스라이팅해서 이용하는 그런 랩걸로 만들기 위함이겠죠. 자, 사람이 그 뇌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 진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제가 얼마 전 뇌가 지어낸 모든 세계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 뇌과학자가 일반인을 위해 만든 교양서예요. 뇌와 환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상처받은 뇌가 세상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 첫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모든 혼돈 속에서도 우주는 존재하고 모든 질병에도 비밀스러운 질서가 존재한다. 카를 융의 원형과 집단 무의식에 대해 써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혼란체나 모든 큰 이슈, 역사적인 큰 이슈가 어차피 원형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든 그 예술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카를 융의 책을 한 번은 거칩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카를 융이 얼마나 영적으로 올라가 있는 사람인지. 이 사람은 동서양을 넘나들면서 모든 영적인 사람을 다 만나고 온 사람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그럴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영적인 폭이 우리가 속히 말하는 죽은 사람, 귀신 도 다 포함된다는 얘기죠. 그 혼란과 모두 싸워가면서 자신의 지필과 자신의 인생을 성공시킨 사람. 한마디로 무당이 되지 않고 자신의 과업을 성공시킨 사람 인 거죠. 내가 내 시각에서 봤을 땐 원형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대체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 근데 이제는 달라졌죠. AI라는 새로운 대체품이 생겼습니다. 4차 인간. 그런데 나는 여기서 뇌를 조종당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책을 꺼낸 건 뇌를 조종당하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 정신병을 공부했던 신경과학자, 내가 만들어낸 모든 세계를 쓴 사례에 나오는 모든 정신병자가 겪는 일을 이 전기 틀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기장판이 된 가옥을 통해서 제3자를 정신병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 예술가가 타겟이 많이 되는 건 신경과학자가 연구 사례로 보는 모든 사례를 다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은 뇌가 만들어낸 세계를 분석한 책. 제가 전에 앨리슨이라는 내용을 올린 적이 있어요. 환자 동의하에 실험한 환자의 뇌 특정 부분 주변에 전기자극을 주자 그 사람은 자신의 옆에 누군가가 있고 자신의 뒤에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했다. 자,
집이 전기장판으로 된 집에 사는 사람에게 창문에 계속해서 음파 소리를 보냅니다. 예, 그래서 그 창문을 통해서 미세 음파가 귀에 들어갈 수 있게.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은 이 앨리슨에게 준 똑같은 전기 자극과 플러스 미세 전류에 의한 소리가 접목되어 실제 사람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술가가 타겟이 많이 되는 이유는 공감각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네. 이런 타겟팅 일에 공감각이 발달된 사람, 공감각이 열린 사람, 그러니까 감정의 여러 가지 분류가 서로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환청을 듣기가 쉽습니다. 몸에 전기 자극이 좋아지면요. 여기에 그 짤막한 사례가 있습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가 라고 하는 입 모양을 보면서 바 라고 녹음된 음절을 들으면 제3의 소리인 다 라고 인식한다. 이것이 메커스 효과다 라고 적혀 있네요. 이런 것을 이용한 가스라이팅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 한 페이지에 스타워즈에 대한 내용이 스타워즈 등장인물에 반응하는 피실험자의 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타워즈 캐릭터 루크 스카이워커라는 개념에 강하게 반응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나오는 또 다른 등장인물인 요다 사진에도 반응을 보여 밝게 빛이 났다고 하네요. 뇌에 밝게 빛이 났다는 건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건데 그럴 경우 이 사람은 스타워즈의 특정 캐릭터에 대한 동경이나 그런 반응이 뇌에 영향을 많이 준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영향을 많이 준다. 캐릭터가 영향을 많이 준다. 자신이 보지 않았는데 보이는 캐릭터에 영향을 받는다는 게 뭘까 라고 요즘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는 그 캐릭터를 본 후에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그 캐릭터에 영향을 받는다 라는 것은 그 캐릭터가 있는 스토리가 영향을 받는다가 되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제가 2009년에 사람의 꿈 프로이드 책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의 꿈을 꾸는 게 현실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요. 그래서 그것을 그린 게 과거, 현재,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최면에 대해서 대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자, 꿈을 꿀 때의 내용이 최면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 일어나는 모든 변수에 의해서 생기는 꿈에 대해서 꿈을 꿀 때의 내용이 그 사람 다음 날에 최면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낮밤요 드라마를 보다가 생각한 거예요. 슬리피솔을 다시 구매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최면에 걸릴 수도 있겠구나. 나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라는 책이 있죠. 질 테일러의 책입니다. 제가 2017, 18년도쯤에 머리가 엄청 아팠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책을 구매했었던 것 같은데, 뇌가 지어낸 모든 세계는 그 후에 구매를 했고, 아마 이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가 먼저 구매를 해서 봤던 것 같아요. 머리가 엄청 깨졌을 때 이게 뭘까? 그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저는 그것과 관련된 책을 엄청나게 봤었죠. 네. 뇌 중풍. 네. 여기에 질 테일러는 뇌 중풍을 이겨내는 기적 같은 과정을 그려내고 있어요. 거기에는 자전거를 타는 것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뇌 중풍에 일어난 사람이 자신의 상태를 말할 때 엄마 뱃속의 아기라고 표현을 하네요. 여기 137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앨리슨 자기 그림자도 무서운 사람들 페이지에 있는 앨리슨 사례를 보면서 아까처럼
어떤 집의 인테리어 업자들이 전기장판으로 만들어버리고 음파를 소리를 쓰면 이런 뇌중풍에 걸린 사람의 똑같은 뇌 상태를 가스라이팅으로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환청과 같은 상태는 충분히 쉽게 만들 수 있다고 앞에 사례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뇌중풍 사례를 미세 전기와 전기장판에 그 집을 살게 하는 상황에서 음파 소리를 쏴서 환청을 듣게 만든 이후에 뇌중풍의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예전에 악귀라는 컨텐츠 재밌게 본 적이 있는데요. 무서우면서 재미있는 거죠. 이 컨텐츠를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 러시아 관련해서 제목은 기억이 안 나고 러시아 관련해서 모자가 자신의 동생을 우연히 실수로 살해한 후 실종 신고를 했는데 그 부유한 집에 모자가 살해한 딸이 실종 신고에서 나타났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그 집에 살게 되는 그런 영화를 어머니 댁에 갔을 때 떴길래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영화인데 그걸 본 후 이 기사가 뜨긴 했네요. 이제 악귀에 대한 컨텐츠는 더 이상 내게 안 보이겠네요. 컨텐츠와 잠을 자는 사이 동안에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현실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최면적으로 자신의 뇌에 영향을 미치나. 오늘은 전기자극으로 사람의 뇌를 조종할 수 있나라는 생각에서 사람의 뇌를 조종하는 범위가 뇌사 상태나 혹은 불구를 만들 수 있나, 최면으로 귀신 씌운 걸 환각을 보게 할 수 있나 등등을 생각해 봤습니다. 상처 입은 뇌는 어떻게 치유되어야 하나 또 생각해 봤네요. 여기서 지금 이 착시 현상을 보여주는 우리는 삼각형은 선으로 볼 수 있지만 역삼각형은 선이 없어도 볼 수 있는 이것을 보면서 인간의 시각이 세상으로 향한 단순한 창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해석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이다 라는 문장을 생각해 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을 정의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일 때 그것의 정기적인 반응과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을 모두 제외하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인다면 그때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건 제가 2018년도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거는 그 이후에 그렸고요. 사람은 어디까지 환각을 볼 수 있는지 언젠가 영국에 갔을 때 산 책이네요. 거미줄에 걸린 소녀라는 컨텐츠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최근에 마담 웹과 상상이란 애니메이션을 봤네요. 자신의 딸이 마비 상태가 되는 것에서 치유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서 거미를 찾아 나섰던 그런 사람의 이야기. 저는 마블 로맥스는 안 봤는데 마담 웹을 치니까 마블 로맥스의 마담 웹이 검색이 되긴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마담 웹이란 캐릭터를 처음 봤습니다. 이제 마담 웹이 끝나서 저도 보이는 거겠죠. 그 이후에 상상이란 컨텐츠가 새로 떠서 봤네요. 2023년 애니메이션이네요. 여기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귀신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신의 상상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타인의 상상물을 먹고 다녔던 사람이 어린아이의 상상물을 먹으려다가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 뇌사 상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 상상물을 찾아 먹으려는 사이 아이가 깨어나서 그 사람은 귀신을 몰고 다니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귀신을 먹어버리게 되었다 라는 내용이 되네요. 23년에 나왔습니다. 악기는 악기를 데리고 다니던 사람이 먹어버렸네요. 여기서 다시 콘텐츠의 캐릭터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나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컨텐츠는 오늘 봤는데 여기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상상은 현실을 이기지 못한다. 저는 세금 신고를 어마어마하게 세밀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상이 현실을 잡아먹으려다가 현실이 상상을 이기게 되었네요. 그리고 다시 상상은 언제든지 가능하겠죠?